사랑과 운명으로 선택된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늘 그렇게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선시대 한나라의 어머니가 될 중전의 자리는 단순히 사랑이나 운명 같은 낭만적인 요소로 채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냉혹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정점에서 피어난 수많은 눈물과 피가 스며든 결과물이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전 간택에 숨겨진 실체와 그 뒤에 가려진 인간 군상들의 욕망과 비극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왕관 아래 어떤 은밀한 거래와 배신, 그리고 희생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전 간택, 그 이름만 들어도 고고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국모를 뽑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흥망성쇠가 걸린 거대한 전략 싸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간택은 결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니었죠. 오히려 철저히 계산된 기획과 준비의 산물이었습니다. 사대부 가문들은 왕비 후보를 배출하기 위해 간택령이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보전과도 같았죠. 어떤 왕족이 왕위에 오를지, 왕실의 정치적 판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왕의 성향은 어떠한지 등 온갖 정보가 오고 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전략 정보였습니다. 가문들은 왕비가 될 만한 제목을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예를 들어 명문가의 어린 교수는 글과 예절은 물론 시와 그림, 악기 연주, 심지어는 바느질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앉고 일어서는 자세 하나까지도 왕실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받았죠.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지혜와 덕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이미지 관리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여나 작은 흠이라도 잡히면 가문 전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으니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동시에 가문 어른들은 물밑에서 치열한 인맥 동원과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왕실의 핵심 인물들과 친분을 쌓고 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했죠. 어떤 가문과 연합해야 유리할지, 어떤 세력을 견제해야 할지 밤새워 밀담을 나누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미리 읽고 판을 짜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후보들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서로에게 미묘한 견제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겉으로는 더없이 정숙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야 했죠.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왕비가 되겠다는 야망과 함께 혹독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중전 간택은 시작부터 운명이 아닌 전략의 무대였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넘어 가문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정치 게임이었던 셈이죠. 화려한 궁궐의 문이 열리고 간택령이 발표되는 순간 수많은 가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요동쳤을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치열한 경쟁의 서막에서 과연 누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지난 시간,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한 여인의 운명을 넘어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대한 정치적 격전이었다는 말씀드렸죠. 이제 막 간택령이 내려지고 수많은 교수들이 왕비의 자리를 향한 숨막히는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을 텐데요. 그 치열한 과정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왕비를 선발하는 간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여러 관문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치러지는 심사는 바로 초간택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양반 가문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인형극의 막이 오르기 전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숨죽이며 대기하는 모습과도 같았겠죠. 이때는 주로 후보들의 외모와 기본적인 예의 범절, 그리고 가문의 신분 등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교수들 사이에서 간택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으니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만이 돋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어린 교수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초간택을 통과한 소수의 교수들은 이제 두 번째 관문인 재간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심사의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기 시작하죠. 단순히 겉모습이나 가문만이 아니라 교수들의 교양과 지혜, 품성, 그리고 궁중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잠재력까지 면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간택관들은 후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답변과 태도를 통해 내면까지 들여다보려 애썼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는지,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 같은지 등을 물었을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후보들의 사주팔자까지 꼼꼼히 따져 왕실과의 합을 보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과학과 미신이 뒤섞인 종합적인 평가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간택을 거쳐 최종적으로 몇 명의 후보만이 삼간택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삼간택은 왕비의 자리를 결정하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였는데요. 이때는 왕이 직접 참석하여 후보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기품과 인품, 그리고 미래의 국모로서의 자질을 직접 가늠했습니다. 왕의 눈빛과 질문 하나하나에 모든 후보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 그들의 심장은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쳤을까요? 삼간택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최고의 가문과 미모, 그리고 교양을 겸비했다는 증명이었지만 결국 단 한 명만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왕실의 미래와 국정 운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 역시 엄청난 고뇌 속에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이처럼 간택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숙하고 체계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들의 치열한 암투와 전략, 그리고 후보 개인의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단순히 사랑이나 개인적인 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가문의 세력을 확장하고 왕실과의 혈연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당대 최고의 가문들은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때로는 뇌물을 주고받거나 다른 후보들을 헐뜯는 비방전을 펼치기도 했을 테죠. 심지어는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약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흡사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간택이 진행되는 동안 궁궐 밖에서는 후보들의 가문들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합격 소식에 환희에 젖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깊은 시리에 잠기는 집안도 있었겠죠. 한 가문의 명운이 한 어린 교수의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 그 부담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겠지만 동시에 가문의 기대와 왕실의 책임감을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굴레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피말리는 경쟁을 뚫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녀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궁궐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에게는 또 어떤 시련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네, 간택이라는 잔혹하리만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한 여인. 그 순간은 분명 개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가문의 수건이 이루어진 환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화려한 궁궐의 문턱을 넘어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어깨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책임과 짐이 얹히게 되죠. 이제 그녀는 한 남자의 사랑스러운 아내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모로서 그리고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는 정치적 존재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개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궁궐 안에서는 끊임없이 권력 다툼에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번득였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어머니인 데비 마마와의 관계였을 겁니다. 데비는 왕의 어머니이자 선왕의 왕비로서 여전히 궁궐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새로 들어온 젊은 왕비는 데비의 날카로운 눈치를 보며
궁중의 복잡한 법도와 엄격한 예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대비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와 이제 막 뿌리 내리려는 작은 나무처럼 그들의 관계는 늘 미묘한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견제 속에 놓여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비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왕실의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억눌러야 했을 때가 많았겠죠. 또한 왕비는 자신의 친정 가문과 왕실 사이에서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왕비의 친정은 그녀가 왕비가 됨으로써 막대한 권력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비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왕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만 했으니까요. 한 개인의 삶이 아닌 가문의 흥망성쇠가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그녀는 늘 양쪽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을 겪었을까요? 친정의 영광이 곧 자신의 굴레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왕비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후사 문제였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 것, 즉 왕자를 생산하는 것은 왕비의 가장 중요하고도 피할 수 없는 책무 중 하나였으니까요. 만약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녀의 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후궁을 들여야 했고 심지어는 폐위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밤낮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그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왕비들이 몰래 눈물을 흘렸을까요? 후궁과의 관계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는 자리, 질투와 견제 속에서 왕비는 늘 국모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왕실의 안녕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왕비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요? 간택 과정에서 경쟁했던 수많은 교수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겠지만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가문이 몰락하거나 비운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왕비가 된 한 사람의 화려한 영광 뒤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들의 좌절과 희생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던 셈이죠. 왕비의 자리가 겉으로는 화려한 금빛 갑옷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언제든 그녀를 옥죄고 상처 입힐 날카로운 칼날들이 가득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 칼날들은 그녀의 몸을 핥히고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겁니다. 결국 왕비의 삶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말과 같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왕실의 안녕과 가문의 번영이라는 더 큰 목표 아래 놓여 움직여야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욕망은 철저히 뒤로 미뤄져야 하는 혹은 아예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죠.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서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독감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즉위식의 웅장함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애처로워 보였을 겁니다. 이처럼 왕비의 자리는 단순한 영광이 아닌 수많은 희생과 고독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무거운 굴레였던 것이죠. 화려한 즉위식의 웅장함이 거치고 마침내 조선의 국모가 된 그녀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전의 간택 과정보다 더 혹독하고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궁궐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소용돌이로 가득했습니다. 데비마마의 굳건한 위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했고 수많은 후궁들과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왕의 마음을 붙잡아야만 했죠. 단순히 사랑을 넘어선 정치적 균형과 가문의 안녕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왕비에게 가장 큰 숙제는 바로 후사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테죠. 혹여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건강한 왕자를 품에 안지 못한다면 그녀의 지위는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문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태실 앞에 앉아 기도를 올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깊은 고뇌와 불안감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왕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운명을 감당해야만 했으니까요. 간택 과정에서 경쟁했던 수많은 가문의 딸들은 왕비의 자리에서 멀어졌지만 때로는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며 작은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이라는 거대한 대해 아래 자신의 모든 욕망과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국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했죠. 때로는 정치적 암투의 한복판에서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문의 이익을 위해 혹은 왕실의 안위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 모든 시련 앞에서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을 겁니다. 왕비라는 자리가 그녀에게 부여한 영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잔혹한 대가를 요구했음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화려한 금빛 갑옷처럼 보였던 왕비의 자리는 사실 그녀의 몸을 옥죄고 마음을 찢어놓는 날카로운 칼날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렇게 중전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외로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아름답고 완벽한 왕비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처절한 생존과 책임감의 무게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지켜냈던 자리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쓸쓸한 미소 속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중전 간택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경쟁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권력과 희생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모든 화려함 뒤에는 이처럼 감춰진 그림자가 존재하며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